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담당자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팀 이정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네. 요즘 일본과 네. 한국 국제 결혼 커플이 급증한다고 하는데 네. 일본 결혼 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일단은 저희 K비자에도 일본 국제 커플 분들이 좀 많이 전화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놀러 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시고 연인 사이가 되신 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좀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예전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신다던가 이런 좀 인식이 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추세로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이제 보통은 한국인 분이 남자분이시고 외국인 분이 일본 분이시고 이렇게 많이 연애를 하고 결혼 비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K 비자에서도 보통 이제 최근 한 달간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2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젊은 층들도 네. 국제 결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다른 국가들도 요즘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추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비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본 국제 결혼 비자 과정은 보통은 이제 일본 분들은 이제 오사카 쪽이나 아니면 도쿄, 후쿠오카 쪽 이쪽에 좀 많이들 체류를 하시는데요. 그 외국인 분들이 한국의 장기 비자나 두 분 사이의 임신 또는 자녀 출생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결혼 비자를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 비자가 발급되면은 한국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에 오셔서 외국인 등록까지 마치셔야 되고 체류 기간 연장까지 하셔야지 모든 절차가 끝이 나고요. 우선 진행을 하실 때는 양국 혼인 신고를 보통 다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비자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결혼 비자 신청할 때 네.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결혼 비자 진행을 하실 때 필요 서류들은 접수 관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주거 요건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뭐 전세 계약서, 아니면은 이제 월세 계약서 이런 거를 좀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인 배우자분의 소득 요건인데, 소득과 관련된 입증 서류는 이제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신용정보조회서,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재직 증명서, 뭐 경력 증명서, 뭐 월급 명세서 이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본 쪽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서류가 한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면제 대상이더라도 한국인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은 보통은 빠르게 심사를 해주고 있고, 심사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서류 말고도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은 우선은 뭐 범죄 경력 증명서는 사실상 뭐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발급은 보통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건강 검진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강 검진, 뭐 직장에서 받는 그런 건강 검진, 국가 검진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법무부에서는 사실상 국내 지정 병원도 따로 리스트를 좀 공지를 해놨고, 그 리스트에 보면은 이제 사실상 그 국가 검진 병원은 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실 때 법무부 매뉴얼에는 이제 공무원 신체 검사 규정 항목에 포함된 검진 항목들 플러스 이제 매독, 에이즈 검사를 받으셔야 돼가지고 그 부분은 좀 참고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제가 대단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어떤 분이시죠? 바로 대표 행정사님입니다. 와! 네.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K비자 대표 이상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5년도부터 행정사실증을 따가지고 대략 한 10년간 비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한국과 일본 결혼 네. 비자 발급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비자를 발급할 때 주요 네.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심사 기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혼 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일단 혼인의 진정성, 두 번째로는 그 의사소통 요건과 세 번째로는 소득, 세 가지 정도의 충족이 돼야지만 결혼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K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가지를 다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 일단 사실 소득과 의사소통 요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그 구비서류 안에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만나는지 언제 만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모호한 영역을 객관화시킨 다음에 이 객관화시킨 영역들을 또 진정성 있게끔 풀어내는 서류 작업들을 통해서 허가률을 되게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왜 일본인 네. 분들이 K비자를 많이 찾으시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결혼 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벤트인 거잖아요. 사실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사실 살아가면서 한 번 하거나 많으면 2번 정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과정에 사실은 이제 좀 한 번 하는 건데 좀 불안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고 이 책임진다는 영역 자체가 당연히 뭐 생존에 대한 거, 생활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앞단에 있을 때는 비자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비자가 혹시나 안 되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K비자를 이용할까에 대한 부분을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고객들은 여러 가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하는 데냐, 뭐 비싼 데냐, 뭐 약간 믿을 만한 데냐, 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을 찾다 보면 결국에 귀결되는 거는 제일 잘하는데 1등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K비자라면 사실 노출이 되게 잘 되고 아무래도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휴업체와 함께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를 맡긴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비자 업무를 통해서 결혼 비자가 안 나왔던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력에서 보나 평판에서 보나 또는 간단하게 약간 대외적인 간단하게 신뢰도를 봤을 때도 K비자가 1등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오늘 네. 저희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네.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